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신문과 서울대 폴랩의 한교섭 교수팀이 공동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신뢰도 37.5%를 기록하며 33개 공공기관 가운데 3위를 기록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순희 대법관을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습니다. 권순희 대법관은 위원회 호선 절차를 통해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의 개표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인 관리 및 선거 홍보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홍보실무반 선거연수회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보령과 청송에서 각각 개최됐습니다. 선거연수원은 지난 6일 선거연수원 5층 대강당에서 제10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하고 아카데미 수료생 37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 청년 정치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년과 정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정치박람회에는 관내 고3 수험생 9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5일 서울신문과 서울대 폴랩 한교섭 언론정보학과 교수팀이 공동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3개 공공기관 가운데 신뢰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잘 치러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와 관련해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는 서울신문과 서울대학교 폴랩의 한교섭 언론정보학과 교수팀이 성인 남녀 1,70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며 신뢰지수 95%,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4%포인트입니다. 신뢰지수 평가는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항목으로 이뤄졌는데요. 먼저 공공기관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에 27.8%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38.8%, 잘 모르겠다는 33.8%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영준 교수님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신문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게 한 30%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큰 틀 속에서 보면은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거는 현재 스냅사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단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를 우리가 굉장히 깊이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롭게 변화될 건 변화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서울신문이 33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신뢰도 조사를 한 거는 시의적절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새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침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번 조사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대통령 탄핵에 의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졌지 않았었습니까? 짧은 기간이지만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주 공정하고 효율성 있게 선거를 관리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에요. 공정성이 무너져 버리면은 선거 결과가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이런 신뢰가 높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커다란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33개 공공기관별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결과도 함께 나왔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요? 네, 33개 공공기관의 신뢰도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도 개별 그래프로 발표됐는데요. 헌법재판소가 42.4%를 기록하며 33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은 가운데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높은 신뢰도를 기록했다는 것은 무척 의미가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신뢰도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의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이신 김대년 사무총장님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문조사에서 청렴성과 공정성에서 2위, 또 신뢰성과 노력성에서 3위를 차지했는데요. 사무총장님으로서 자부심이 크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국민에게 이렇게 신뢰받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선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분들, 또 전국에 계신 수많은 종사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그 공정선거관리와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요. 그런 점들이 국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적으로 어려웠던 지난 5월 달에 조기 대선을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잘 관리해냄으로써 국민들께서 더욱 큰 점수를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9대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준비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대선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을까요? 네, 이번 조기 대선에서 어려웠던 점은 이제 선거가 당겨지니까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운데서 투표, 개표 사무관리를 해야 되고, 또 선거니까 정책 선거 또한 또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투표율이 또 일정 부분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또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를 잘 해줬고요. 또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 선거에 참여해서 이 선거가 대표자만 뽑는 것이 아니거든요. 선거를 통해서 사회 통합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러한 중요한 기능들이 잘 버무려져서 훌륭한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전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비전을 실현함에 있어서 내년에 또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열리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구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사무총장 취임 초기에 이런 비전을 제시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3.0 시대, 1.0 시대는 이제 예전에 초창기에 투개표 중심의 선거, 그다음에 2.0 시대는 이제 공명선거를 위한 뭐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었고요. 제가 내걸은 3.0 시대는 그걸 뛰어넘는 아름다운 선거를 기반으로 한 국민화합과 국가발전, 그다음에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그러한 선거거든요. 그것을 추구하는 새 바퀴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창의, 소통, 협업,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다하자, 이런 제가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달리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돼서 지방정치로, 지방정치 발전을 가져오는 그러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는 우리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게 표현된 국민의 참여의식이 지방선거에 그대로 옮겨와서 지방정치, 풀뿌리 민주주의, 동네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그러한 선거를 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지방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아름다운 행복한 우리 동네가 돼서 투표율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저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선거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투표율이 일정 부분 유지가 되고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선거라는 것이 이제 뭐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 이런 것뿐이 아니고, 선거 결과도 국민이 많이 참여해서 또 화합하고 통합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아름다운 선거라는 말을 시초로 만들었습니다만, 저도 이 슬로건을 통해서 선거가 더 활성화되고 민주주의가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뢰를 많이 받는 만큼 저도 한국 선거방송 아나운서로서 자부심이 점점 높아져 가는데요. 앞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이제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그러한 그 국민의 뜻이 선거에 오롯이 반영되는 그러한 선거를 해나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회의 변화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그런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 또 제도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그 다양한 그런 그 선거와 관련한 그런 요구들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제도와 문화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선관위 직원들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따뜻하고 유능한 공무원이 아마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공무원상이 아닐까 하는데 내부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국가에 봉사하고 국민께 기여하는 그런 선관위가 되겠습니다. 정말 제19대 조기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또 완벽한 관리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많은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한 결과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이번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33개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이 갖는 이미지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지형도는 33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도표화한 것인데요. 능력 있는, 무능한, 공정한, 편파적인 등 6가지 이미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공정한 이미지를 가진 기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가 선정됐습니다. 이미지 지형도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수행평가 설문조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기선 전 사무총장을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평가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거대한 정치 게임 속에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법과 원칙을 존중을 해야 되고 그것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아마도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기선 전 사무총장의 말씀 들어봤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깊이 새겨야 할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만을 아나운서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뭐가 있나요? 공공기관 이미지 지형도를 함께 보셨는데요. 각 기관별 이미지를 6가지 세부 항목으로 나눠 점수를 매겼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미지에 대한 세부 항목 점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이미지는 헌법재판소가 6.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09점으로 국민들에게 공정한 이미지로 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이미지에는 서울대가 6.25점으로 1위, 헌법재판소가 6.14점으로 2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99점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가 모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상위 5위권 내의 이미지를 조합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미지는 공정하고 능력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정의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더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생각에는 선거관리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이제 행정적인 측면 또 집행적인 측면에만 국한된 것으로 이해되어지는데 우리 민주주의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선거제도 개혁이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 점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선거법의 어떤 제정 및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권보다는 독립된 헌법기관이 입법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적격한 기관으로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맞는 게 맞는데, 그러자면 선거관리라는 표현보다는 선거위원회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고요. 헌법상 다른 독립기관들의 경우에는 기관명을 써서 헌법에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원, 정부, 국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라는 작용과 관련된 명칭이 있어서 차제에 이 부분을 기관명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어느새 6개월가량 남았습니다. 차질 없는 선거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도선관위 공명선거실에서 모의개표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도선관위 공명선거실에서 모의개표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연회는 내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최적의 개표 방안을 모색하고 개표 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3일간 경기도 선관위와 구시군 선관위 직원 402명이 참가했습니다. 내년 6월 13일이 되면 이제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앞서 지방선거는 기존의 이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투표가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개표 방법이 기존에 이제 하던 투표구 개표 방법 외에 읍면동 개표라든지 아니면 투표구와 읍면동을 같이 혼합형으로 실시하는 절충형의 방법이 즉 3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해왔던 투표구 방식과 또 읍면동 방식을 동시에 진행을 해봄으로써 각 위원회별로 어떤 방식으로 개표 단위를 설정하는 게 효과적일지 한번 직원들끼리 시연을 해보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시연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선거 주요 개표 단위를 중심으로 일반 투표 개표 진행 과정을 실습하고 개표 단위에 따른 투표지 분류기 등 선거 장비 운영 방법 숙지, 지방선거 개표 유의사항 전달 및 개표 상황표 작성 방법 등의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실습 첫날인 6일에는 직원 133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원시 영통구 영통 1동을 모델로 삼아 7개 투표구에 1,500명의 투표자를 가정해 읍명동을 개표 단위로 하는 개표 방식과 투표구를 개표 단위로 하는 개표 방식으로 실시했는데요. 직원들은 개함부와 분류기 운영부, 심사집계부, 확인반으로 나눠 투표함 개함, 투표지 분류, 심사집계, 개표 상황표 확인 등의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실제 개표소와 동일하게 꾸며진 실습장에서 투표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는 직원들의 모습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완벽하게 치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직원들은 전반적인 개표 절차 및 개표 장비 운영 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위원회별 선거 환경에 따른 최적의 개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개표 방법별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다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내년에 치러질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번 모의개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의개표 시연을 통해 개표의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관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개표 실습을 꾸준히 실행해 효율적인 인력 배치로 개표의 완벽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중앙과 시도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홍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실무반 선거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4일과 5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선거연수회는 홍보 담당 직원 109명이 참가해 지방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 전략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지난 12월 4일과 5일 이틀간 충남 보령에서 중앙과 신호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홍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실무반 선거연수회가 개최됐습니다. 홍보실무반 선거연수회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 효과적인 지방선거 홍보 전략 및 실무에 대한 홍보 담당 직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으며 12월 4일부터 6일까지 2개 반으로 나눠 6급 이하 홍보 담당 직원 390명이 참가했습니다. 주요 연수 내용으로는 지방선거 종합관리 지침 시달 및 토의, 정책 추진 사안에 대한 소통 및 대화의 시간,
홍보활동 우수사례 발표, 외부 강사 초청 특강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장 먼저 공보 및 홍보 업무 추진 방향 시간에는 아름다운 선거의 핵심 가치를 전파하고 동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홍보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종합관리 지침 교육이 실시됐는데요. 특히 지방선거 3대 중점 홍보사항인 1인 7표제, 후보자 바로 알기, 정책선거에 대한 홍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내년 지방선거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했습니다. 내년 선거는 1인 최대 7표를 행사하는 굉장히 큰 선거인데요. 저희 선관위 내에서는 좀 고민이 많은데 이번 홍보 연수회를 통해서 다른 지역 선관위 분들과 좋은 의견도 나눌 수 있었고 중앙의 지침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에 관련된 여러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좀 더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홍보실무반 선거연수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 업무 교육을 진행해 직원 개인의 역량 강화는 물론 홍보 경쟁력 강화라는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내년에 실시될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효율적인 홍보 방안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게 개최하는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아름다운 선거에 대한 가치를 더욱 확산 전파하고 유권자 중심의 공보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가 아름다운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견인하는 정치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선거연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가 15주간의 교육을 마무리하고 지난 6일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제10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료생 33명은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 서로 소통하며 선거 정치문화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학사부를 쓴 수료생들의 얼굴에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지난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대강당에서 제10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료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수료식에는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김홍신 원장과 선거연수원 서인덕 원장, 각 기수별 원우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김홍신 아카데미 원장과 서인덕 선거연수원장은 수료사와 축사를 통해 아카데미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제10기 민주정치아카데미는 8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5주 동안 선거와 정치, 외교, 국방, 경제, 사회 분야 등 정치, 사회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 지식과 소양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이날 수료식에는 총 33명의 수료생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수료생들은 수료 후에도 꾸준한 모임과 나눔 봉사를 통해 배움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매주 각계각층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깊이 있는 강연이 진행됩니다. 모두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 강연이 다 기억에 남지만 제게는 특별히 2개의 강연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김황식 전 총리님께서 해주신 독일의 총리들을 바탕으로 배워보는 정치 리더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라는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홍석우 전 장관님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젊은 리더십에 대한 강연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2가지 강연이 특별히 제게는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정치 사회 지도자를 양성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선거연수원에서 2013년부터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지난 9기까지 총 31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선거연수원은 앞으로도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우수한 정치 사회 지도자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을 위해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의 첫 선거권을 갖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관내 고3 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청년과 정치를 주제로 한 2017 청년정치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뜨거웠던 박람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4일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에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 9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과 정치를 주제로 한 2017 청년 정치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축제형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이번 정치박람회는 대학 등록금, 취업난 등 청년 관련 문제들을 정치 참여를 통해 해결해보자는 주제로 토론회, 강연,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정치에 이제 그 거리감을 좀 느끼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정당 관계자들 통해서 청년 정책 발표, 토론 시간,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을 위한 미래 멘토링, 그리고 이제 정치 참여를 주제로 하는 꽁트극 등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청년과 정치의 거리 좁힐 수 있다는 주제로 정당별 청년 정책 홍보가 진행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5개 주요 정당별 청년 정책 전문가들은 약 10분간 각 정당의 이념과 주요 청년 정책을 소개하고 정당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는 학생들과의 자유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정치 참여와 나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로 멘토링이 진행됐는데요. 진로 결정을 앞둔 학생들 모두 한마디도 놓칠세라 진지한 눈빛으로 강연에 임합니다. 강연자로 나온 청년정책 크루 이동수 대표는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조언을 남기며 청소년들의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청도 코미디 철가방 극장의 개그 공연이 진행됐는데요. 어렵고 딱딱한 정치와 선거를 개그 공연을 통해 쉽고 재밌게 풀어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처음 선거권을 갖는 학생들에게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책 선거 및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던 정당과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리고 정당과 정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각자 정당에 계시는 관계자분들께서 오셔서 이제 저희 청소년들에게 쉽게 설명도 해주시고 각자의 정당이 뭐라는지 PPT로 정리를 해주셔서 저희가 더 정치와 정당, 그리고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더 쉽게 잘 알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정당과 시민단체 등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정치 효능감을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미래유권자인 청소년들이 어렵고 딱딱한 선거와 정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와 접목해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일 울산시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공명선거 의식을 주제로 한 제1회 울산고등학교 연극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진지한 눈빛으로 연극 공연을 펼치는 배우들, 관객들도 배우들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해서 공연을 관람합니다. 공연을 펼치는 학생들은 모두 전문 연극 배우가 아닌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울산 중구 문화의 정당에서 제1회 울산고등학교 연극 페스티벌을 개최했는데요. 제7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를 앞두고 미래 유권자인 고등학생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선거 단면을 연극대회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학생 및 일반 유권자들의 공명선거의식을 확산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미래 유권자인 고등학생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정치와 선거의 단면을 연극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공명선거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할 말 있어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페스티벌에는 울산여자고등학교, 학성여자고등학교, 약사고등학교, 학성고등학교 총 4학교가 출전했으며 학생들은 약 30분간의 시간 동안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를 작품으로 꾸며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브로드웨이라는 팀명으로 출전한 학성여자고등학교는 목민심서에 실린 인용글을 활용해 현실의 정치와 세태를 날카롭게 풍자해 눈길을 끌었으며 약사고등학교의 BMP팀은 드라마와 연애 프로그램 패러디를 통해 청소년들이 바라본 현대 정치인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울산여자 상업고등학교의 창포극회팀은 창포초등학교 전교회장 선거날을 배경으로 현대 정치인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바람이라는 팀명으로 출전한 학성고등학교 학생들은 누구를 위한 토론인가라는 제목으로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현대 정치의 부조리한 모습을 재치 있게 풀어냈습니다. 마지막 팀의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은 짧은 준비 기간 동안 멋진 작품을 선보여준 학생들에게 힘찬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창의력과 전달력, 협동력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대상을 차지한 팀에게는 울산광역시 선관위 위원장상과 함께 장학금 5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목미신서라는 주제를 이렇게 어려운 주제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써준 저희 두 작가 친구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들에게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사진을 통해 살펴보는 한 주간의 위원회 소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권순일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대법관이 맡는 관례에 따라 권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위원회 내부 호선 절차를 거쳐 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임기는 2020년 9월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겸직이 가능해 권 대법관은 대법관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권 대법관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5년 서울형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강원도 홍천군 선거관리위원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거관리위원장,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건의 비쟁점 법안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선거 이전 24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선거관리 준비경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한 것을 선거 이전 120일까지로 변경했으며 정당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일 전날까지 개표 참관인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은 2일 전으로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선관위에 선거임명부 등본을 송부하도록 한 규정과 투개표 사무원 위촉 시 선거일 3일까지 사무원의 성명을 공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2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되는 제2, 3차 정당정책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2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7개 정당 인사들을 초청해 제2, 3차 정당정책토론회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토론 주제와 진행 방식 등을 안내하는 한편 토론자의 좌석 및 발언 순서를 추첨을 통해 결정했습니다. 한편 정당정책토론회는 각 정당의 정당 정책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매년 2차례 개최하도록 한 정당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7개 정당이 대상입니다. 전북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지역 내 장애특수학교인 다솜학교의 2018학년도 학생회장단 선거에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스템을 지원했습니다. 터치스크린 전자투개표 시스템은 종이투표용지가 아닌 투표권 카드를 발급받아 투표기 화면에 나타난 후보자의 얼굴을 보고 터치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장애 아동들의 선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선거의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 됐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임용 1년을 맞은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첫돌맞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첫돌맞이 행사는 신규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진행한 선배들과의 매칭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이날 행사에는 선배 직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축하 케이크 커팅과 돌잡이, 신규 공무원에게 듣는 포부, 사랑하는 후배에게 전하는 선배들의 축하 메시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화통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 조직의 강점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해 개선 사항 및 지방선거 대비 체제를 정비하고자 위원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 9일 전 개설한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토론 주제와 안건을 직원 모두가 게시할 수 있도록 마련돼 칭찬하기와 자랑하기, 개선하기 등의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직원 모두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대공연장에서
2017 새내기 유권자 락콘서트 내일의 별이 되어락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수능을 마친 세광고와 산남고 3학년 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새내기 유권자의 다짐을 담은 희망의 종이 비행기 날리기, 가수션의 명사특강 등 다채로운 복합 문화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주요 단신입니다. 조민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한 주간 위원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간추린 단신 뉴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 노조위원장 선거 등 민간선거 총 20건, 선거인 9,391명의 온라인 투표를 지원했습니다. 선거연수원은 12월 2일부터 17일까지 정의당 간부 및 당원과 자유한국당 전국 기초의원 등 1,1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사무처 간부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에 대해 중점 안내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차와 제3차 정당정책토론회를 오는 12월 11일과 1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상암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합니다.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는 북핵 등 외교안보정책과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제3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는 사회안전대책과 공공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대책 등의 경제, 사회, 복지 분야에 대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 대상 정당은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등 7개 정당입니다. 무안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한 제8대 목포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 5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한 가운데 12월 7일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직선제로 부활한 목포대 총장 선거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1, 2순위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 후 교육부 인사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다음 주 주요 행사 및 일정 안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상임위원 선거연수회가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정치 후원금 기부 문화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확산시키기 위한 정치 후원금 기부 캠페인송이 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포터즈 울랄라 세션의 참여로 제작된 이번 캠페인송은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 가능하며 휴대전화 통화 연결음 사용을 원하는 일반 유권자는 12월 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통화 연결음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롯데마트와 공동으로 주고받고 돕고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인터넷 정치 후원금 센터를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만원 이상 기부한 선착순 10,000명에겐 롯데마트 모바일 상품권 3,000원을 지급합니다. 포인트 부족 시 차액은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선거에 대한 상식과 궁금증을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선거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조민지 아나운서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내년 6월 13일에 열리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주요 제한 금지되는 행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조직, 시설에 해당되는 주요 제한 금지되는 행위들입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조직시설은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나 현수막, 방송, 신문, 통신,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정당 및 후보자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제한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나 표찰 또는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과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무상, 업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를 제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이나 풍선, 간판이나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및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만약 법을 위반해 선전물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단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누구에게나 제한 금지되는 행위 두 번째로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나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하거나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을 위반해 문서, 도화 등을 배부, 첩부, 살포, 게시, 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단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나 선거 기간이 아닌 때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금지 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제한 금지 행위들은 내년 6월 13일에 치러질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12월 15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꼭 내용들을 숙지해 공정한 선거 참여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1979년 12월 6일은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날입니다. 제10대 대통령 선거는 1979년 1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되며 같은 해 12월 6일 실시되었는데요. 선거 방식은 제9대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 제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유신헌법 제48조 규정인 대통령이 과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회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에 따라 당시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장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최규하가 단일 대통령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제10대 대통령 선거는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됐으며 제적의원 2,560명 중 2,549명이 출석한 가운데 기권 11표, 무효 84표, 찬성 2,465표로 최규하 후보가 96.7% 득표율로 제1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8개월간의 재직 끝에 1980년 8월 16일 특별 성명을 내고 사임했습니다. 1941년 12월 8일은 일본 연합함대가 미국 태평양 함대의 기지인 진주만을 공습한 바로 다음 날로 일본의 공습으로 인해 미국은 전함 5척을 포함한 각종 함정 12척이 침몰하고 180여대의 항공기가 전파되며 2,390명의 사망자와 1,17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미국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진주만 공습 다음 날인 12월 8일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 나가 대일 선전포고문을 발표합니다. 대통령의 선전포고 요청에 상원은 82명 전원이, 하원은 389명 중 388명이 참전에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이때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최초 여성 하원의원 저넷 랭킨이었습니다. 저넷 랭킨은 민주주의란 만장일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제도며 여성인 나는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다. 또한 그 어느 구도 전쟁터에 내보낼 수 없다라며 격앙된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소신대로 반대표를 던진 것인데요. 당시 투표 결과가 알려지자 군중이 의회까지 몰려와 무력을 행사하려고 해 랭킨 의원은 국회 경비대의 도움을 받은 후에야 간신히 의회를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주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사회가 하나의 현안을 두고 하나의 의견으로만 획일화되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낳는다는 소신으로 미국을 공습한 일본과의 전쟁에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전앤 랭킨 의원의 한 표는 오늘날 미국 정치사를 빛낸 역사적인 한 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선거방송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